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춘계학술대회에 박사 세션 발표를 맡게 된 강호남이라고 합니다. 저는 마이스 시설 입지 요인 및 지역경제 영향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서론, 선행연구 검토, 그리고 분석 방법, 분석 결과, 결론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관광산업은 국가 경쟁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여도가 적다. 다시 말해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착안하여서 이 부분에 대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 및 방법은 전시 시설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 이것이 그 지역에 있는 면적 전체보다는 하나의 단일 시설 중에 최대 면적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 것이다라는 선행 연구에 기준하여서 본 연구도 전 세계에 있는 대형 마이스 시설을 위주로 하여 그 시설이 과연 그 도시나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전 세계 마이스 시설은 10만 제곱미터가 넘는 것이 62개가 존재하는데요. 이 중에서 33개, 보시다시피 북미, 유럽, 그리고 아시아 지역과 모스크바 쪽, 그 다음에 중동 일부, 이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는 시설 중에서 33개를 골라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차별점은 기존의 지역이나 한 국가나 한 시설에 국한되어 있던 마이스 시설에 관한 연구를 전 세계적인 공통점을 찾는 것으로 확대하였다는 점과, 과거에는 예측 중심의 연구였다가 지금은 실증적인 결과를 확인하는 연구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마이스의 정의, 국제적이고 국내적인 정의와 마이스의 현황, 여기는 프랑스 파리가 되겠고요. 여기는 시카고 매코믹 플레이스, 여기는 영국 버밍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포들을 볼 때 도시에 바로 붙어 있거나 심지어 도시의 정중앙 같은 핵심부에 있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공항과 인접하거나 완전히 도시와 이격되어서 일정 거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포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론에 대해서는 중심지 이론의 큰 틀을 따서 저희가 도시에 중핵이 있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 이것을 세계 차량 수출 지도를 봤을 때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고, 도시 시스템으로서의 해운, 마리타임 네트워크를 봤을 때도 짐작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이스 시설은 주로 공항과 연결되는 국제적 교류를 유치하는 장이기 때문에 이런 도시 시스템으로서의 해운 네트워크의 양상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시 컨벤션 산업 현황은 주로 북미와 유럽에서 상당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 규모가 점점 성장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전시 시설의 규모에 관한 연구, 경제적 파급 효과에 관한 연구는 주로 투입 산출법에 의한 경제적 효과를 예측하는 것이 과거 연구의 주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베이징에서부터 시작해서 리옹, 파리, 런던, 볼로냐, 로마, 아틀란타, 시카고, 라스베가스, 싱가포르, 서울에 이르기까지 33개 시설에 대해서 대상을 가지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과연 마이스 시설에 입지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까? 그리고 마이스 시설이 온다면 어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었을까를 분석하였습니다. 입지 요인 분석에 대해서는 마이스 인구 계수, 즉 대형 마이스 시설의 면적을 지역의 인구로 나눈 계수값을 가지고 어떤 균일한 기준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였고요. 독립 변수로는 숙박업, 도소매업, GRDP서부터 시작해서 공항의 수송 능력, 그리고
공항과 마이스 시설까지 거리나 활주로 수 등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시점은 건립 5년 전, 3년 전, 1년 전, 운영 개시 연도 등으로 분석하여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마이스 시설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서 건립 전 5년, 건립 후 5년까지의 시점 동안 과연 그 지역의 고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5년 전의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도소매업, 숙박업 등이 아주 유의하게 나타났고요. 연간 항공기 운항 횟수도 5% 이내로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3년 전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저희가 5년 전, 3년 전, 1년 전, 당해년도까지 도소매업 GRDP와 숙박업 GRDP는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고요. 인구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고용인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공항의 수송 능력, 그리고 활주로수 등에 있어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스 시설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지금 1번부터 32번까지의 마이스 시설들을 분석했을 때 유의한 지역이 다수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숙박업이나 도소매업을 보면 중국의 상하이, 수저우, 이유, 우한, 광저우 그리고 쿤민까지는 유의하게 나타났고요. 파리나 런던은 유의하지 않았고 이탈리아로 들어가서 볼로냐, 파르마, 리미니, 로마, 베로나 등은 유의하게, 그리고 미국에서는 시카고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그리고 한국 서울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증 분석 결과에 있어서는 지역 경제의 고용 인원에 대해서 상승하게 하는 효과를 전 세계적인 분포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GRDP는 마이스가 있지 않은데 유의한 영향을 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산업적 전략, 다시 말해서 유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을 통합하자라는 전략, 지역적 전략, 특별한 지리적 위치를 떠나서 어떤 전략적인 사업을 육성할 수 있다면 지역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유형적 전략도 마찬가지로 인구 규모나 경제 규모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정책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 그리고 관련된 산업들을 파악하여서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조업을 육성한다든지 아니면 수출을 위한 여러 가지 산업들을 배치하는 방법,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구나 고용인구 잠재력이 높은 미개척 지역, 인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 대한 장기적인 지역개발 전략도 수립할 수가 있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